1932년부터 어느 음식점에서 이 오시는 손님들한테, 유명인사들한테 다 방명록을 받은 거예요. 방명록을 받는데, 여기 보면 뭐 영어로 쓴 사람, 뭐 한자로 쓴 사람 수도 많는데,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이후 방명 받을 때도 한글을 쓰거나 사실 이래 되면 상당히 이게 수난을 받을 때인데, 꿋꿋이 한글이 목숨이다. 이 한글이 목숨이다라고 쓰시는 것이, 이 한글이 목숨이라는 이 정신으로 선생님께서는 한글을 지키고, 한글을 연구하고, 한글을 사랑하시고, 보급하시는 그런 선생님의 일생을 여기 이 한마디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부터 한글이 목숨이라고 강조한 한글학자 외솔 전배 선생님을 만나러 외솔기념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보경장이 일어났을 때잖아요. 1894년에, 그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이 일어났었고, 그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아주 어수선한 시기에 태어나셨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소당을 6살 때부터 이제 소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다가 1907년에, 지금 요 옆에 병영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병영초등학교 전신 일신학교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 일신학교는 이제 그 당시만 이제 신식교육학교죠. 여기에 이제 1907년에 14살에, 선생님이 14살에, 14살에 일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일신학교에서 배우고, 물론 이 학교를 배우는 동안에 선생님께서는 이 수학을 잘하셨대요. 산수죠, 산수. 산수를 잘하시고, 그 다음에 바둑을 좋아하셔가지고, 바둑을 잘나가지고, 예전에는 소당 대표로 바둑대회도 나가시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일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혼자 올라가셨지. 그 당시에 서울 올라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1907년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철도라고는 경부선밖에 없었어요. 버스도 없었죠. 울산은 경부선 철도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금까지, 양산에 가장 가까운 물금까지 걸어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한성고등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 학교는 또 아무나 뽑느냐? 그게 아니고 시험을 봤어요. 전체 100명을 뽑았는데, 25명은 각 도에서 추천을 해서 뽑고, 나머지 75명은 시험을 뽑았어요. 그래, 그때 시험에 응시한 사람 수가 12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 16대1, 16대1이 경쟁 속에서 당당히 뽑고, 울산에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뽑고, 그래서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최정배 선생님이 그야말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주시경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1910년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8월 29일 날 경술 국치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축구를 떼기 때문에 학교 이름도 경성고등고등학교로 바뀌었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일본 사람으로 바뀌고, 모든 선생님들도 거의 다 일본 사람으로 바뀌고, 그 교육 체제가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등고등학교에서 아마 최고의 성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걸 히로시마의 고등사관학교의 유학생으로 뽑힌 거예요. 히로시마 고등사관학교는 원래 4년제였어요. 4년제였는데 관비로 유학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이제 배운 것이 뭐냐면은 일본 한문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가 최현배 선생님을, 외솔 선생님을 일본어 한학과 선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사범학교니까 거기 갔다 오면은 교사를 해야 돼요. 공립학교. 그 당시에는 일본 학교에 공립학교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를 졸업하고
저 중동 교원 자격증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선생님께서는, 공립으로 가게 된다 하면은, 일본식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일본인의 얘기하는. 그래서 거기를 안 갔어요. 병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거기를 안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받았던 장학금을 전부 논을 팔아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자연몸이 돼가지고, 그 동네 고등고등학교, 사립인 동네 고등고등학교, 거기서 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어요. 교사 생활을 2년 동안 했는데, 그 2년 동안 하는 중에 선생님께서는 한글 연구를 계속했어요. 1929년에 조선학교 희운동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만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말을 전부 다 모아놨어요. 말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그 표준말을 사정을 해. 어떤 걸 표준말을 할 것인가. 1942년에 조선학교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독립운동을 하던, 특히 이제 그때 함흥 영생여고에 있는 학생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당시는 조선말을 못 쓰게 했어요. 조선글도 못 쓰게 했는데, 자기 친구랑 기차 안에서 소곤소곤하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경찰이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 학생들의 집을 수색을 해보니까 일기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일기장에 우리 담임 선생님은 조선말을 쓰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면 혼난다. 일본말을 쓰면 혼난다는 그런 일기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누군가 했더니 정태진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조선어학회에 이 한글 국어 사전 편찬에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가 도론 단체다, 독립운동하는 단체다,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여기에 있는 33명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33명을 잡아들여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내란죄로 해가지고 다 재판에 넘겼어요.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8월 17일 날 풀려나왔어요. 풀려나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작업을 했던 원고라든가 이런 게 전체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를 찾으려고 종이를 수송을 해보니까 서울역 앞에 물리창고에 원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 그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사전 편찬에 들어갔어요. 그 저는 익힌 것 해가지고 소리, 그 다음에 씨난, 짬난을 익혔다. 요거는 가로로 쓰여있어요. 그죠? 가로로 쓰여있고,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순수한 우리말로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풀어쓰기가 됐어요. 1962년에 독립장을 받으셨어요.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때 군정청에 천수국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천수국장 들어서 가장 급한 게 그 교과서 만드는 거였으니까 천수국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교과서 만드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된 거예요. 어려운 한자말을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세목골, 네목골, 동그라미, 마름목골,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는 뭐 능경 뭐 이렇게 한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말로 다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음악 용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생물용,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흰핏돌, 지금 뭐 적혈구, 백혈구 했지만은 그 당시 흰핏돌 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함흥교도소에서 3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 있으면서도 선생님은 그냥 안 있어요. 그냥 안 있고 거기서도 또 다시 이 한글 연구를 하신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한글 가로쓰기를 연구를 한 거예요. 1947년에 2년 후에 정량을 가지고 한 것이 글자의 혁명이에요. 이 글자의 혁명에서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게 가로쓰기였어요. 가로쓰기. 그래서 이 군정청에 있으면서도 교과서를 만들 때 그 교과서에는 반드시 그 한글 전용으로 한다. 한글만 쓰고 그 다음에 가로쓰기로 교과서를 만든다. 우리말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말을 그야말로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필요하다. 책을 만든다거나 우리가 늘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기계화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타자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타자기 자판 연구를 하신 거예요. 우리 말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국어 문법이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문법 관련되는 책들이 전부 다 우리 말본 이 책을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제 해방기에 5대 저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말본이 첫 번째, 두 번째가 한글판, 그 두 개가 5대 그 저술 중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나라의 한글에 있어서 역사적인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보시면은 책만 해도 지금 일반적인 거에도 26권 나온 책. 보시면은 여기에 나온 이 제목만 봐도 우리말, 우리 글의 한글에 대한 거하고 나라 사랑과 한글 사랑을 선생님의 사상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런 것 큰 업적 중에 뽑는다면 한글을 지키고 사랑했다고 또 넓게 퍼뜨렸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한글에 관한 연구, 한글 가지라든가 우리말본이라든가 그 책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지난 후에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어문정책을 위한 교과서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 보국을 위해서 기계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가로쓰기라든가 우리가 우리에 맞도록 가로쓰기를 하셨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루신 업적이에요. 일생을 1970년 돌아가실 때까지도 일생을 글에 손을 놓지 않고 선생님의 마지막 유고가 왜 한글을 써야 되는가, 한글 전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그걸 책으로 펴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고 작품으로 그게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그 후에 편찬이 되셨어요. 한글실은 선생님께서 쓰시던 책과 가지고 계시던 것 중에서 일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외솔재원배 선생님은 일제강점기의 우리말과 그를 지킨 독립운동가요. 한글 보국과 기계화 정보화를 위해 평생 한길을 걸은 한글학자이며 페스탈로치의 이상적 교육을 실현한 교육자입니다. 어두운 일제강점기를 견디면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기고 평생을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외솔재원배 선생님의 생가로 가보실까요? 집터와 축대만 남아있던 최원배 선생님의 생가를 2008년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시설공단 강사팀에서 나왔고요. 오늘 이제 저희 새내기 청년연구소에서 신입 직원들하고 한글날을 맞이해서 외솔기념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람 한 번만에 그 대신 한 번만에 한 번씩 넣어보자. 할 게 없으니까. 생가 뒤편엔 외솔내의 무덤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낳은 위대한 인물 외솔재원배 선생님은 나라 사랑의 사상을 실천한 선각자입니다.